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말하려니 입에서 나오질 않는 그 순간. 책을 읽다가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다시 올라가는 그 답답함. 예전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일이 일상이 돼버린 느낌.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50세 이후의 뇌에 대해. 과학이 밝혀낸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거든요.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이 전전두피질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신경가소성이 어떻게 집중력 재배선의 열쇠가 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게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 안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전엔 이것도 잘했는데 요즘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건 아닐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지는 전전두피질이라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집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발전기가 고장난 집에서 전기를 켜려고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봐야 불이 켜지지 않잖아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뇌의 회로 자체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범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코르티솔입니다. 미국 록펠러 대학교의 맥에웬 박사 연구팀은 오랜 기간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해마의 세포가 실제로 위축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 만성 스트레스 속에서 뇌의 신경회로도 서서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도 40대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일대학교 아른스텐 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과부하 스트레스 상태에서 전전두피질의 고차원 사고 기능은 최대 40%까지 저하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말이 막히는 건 그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한국 50대 직장인의 63%가 만성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뇌 안에서 코르티솔과 스트레스가 조용히 회로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진짜 해결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과잉 분비시키고 그 코르티솔이 전전두피질과 해마를 방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의지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가 원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과학이 발견한 반전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바뀔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도, 60세 이후에도. 이건 희망의 말이 아니라 신경과학이 수십 년간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이 회로가 거활성화되면 집중하려고 해도 잡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뭔가를 읽으려 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그 느낌. 바로 DMN이 지나치게 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이 DMN을 더욱 과활성화시킵니다. 녹슨 기계 안에서 쓸모없는 부품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뇌가 정작 집중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UCSF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신경가소성.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시냅스 회로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굳어버린 신경회로도 올바른 방식으로 훈련하면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기계는 기름칠 한 번으로 다시 돌아가듯 뇌도 올바른 자극을 주면 굳었던 회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20대 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도,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데이비드슨 교수 연구팀은 하루 10분 단위의 집중 훈련을 4주간 반복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훈련 그룹에서 전전두피질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4주, 하루 10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MN은 과활성화된 상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전전두피질은 코르티솔의 방해를 받아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로가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의지가 강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뇌가 생존 모드에 갇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뇌에 기름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 10분. 단 하나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그 시간 동안은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알림을 끄고 화면을 하나만 열고 딱 그것만. 데이비드슨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단순한 훈련이 4주 후 전전두피질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루 3분. 박스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법은 과잉 분비된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신경과학적으로 확인된 방법인데요. 기계에 기름칠을 하기 전에 녹을 먼저 제거하는 것처럼 뇌가 집중 모드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3회. 새로운 자극을 뇌에 입력하세요. 새로운 길로 출퇴근하거나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우거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로를 만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신경가소성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시냅스에 새 회로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기름칠을 시작하세요. 50세 이후에도 뇌는 충분히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50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르티솔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뇌과학 기반 일상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